네, 여러분들 우리 이제 세 번째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세계 다양한 지역에 가면 문화 지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 가지고 뭐 종교, 언어, 민족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를 해가지고 이제 있는데요.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요렇게 문화 지역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북극, 유럽, 동아시아, 건조,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잉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요렇게 문화 지역을 구분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각각의 지역들에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럽 문화 지역입니다. 유럽 문화 지역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가장 친숙한 문화 지역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유럽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럽 여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문화 지역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유럽 알려진 문화 지역이기도 하고 현재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문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럽 문화 지역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근대 자본주의와 현대 우리가 있는 경제체제인 자본주의와 그리고 크리스트교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크리스트교는 사실상 어떤 게 뭐 로마 가톨릭교라든지 뭐 현재 교회인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뭐 이러한 다양한 크리스트교가 출발한 발상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유럽 문화 지역은 바로 크리스트교가 바로 문화 발달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문화 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크리스트교를 빼놓고 이해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가 가장 중심에 있다라는 거 사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살펴볼 지역은 건조 문화 지역입니다. 건조 문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서남아시아와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일대를 우리 건조 문화 지역이라고 불러요. 우리 지도에서 우리 위치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죠. 이 지역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는 바로 아랍어입니다. 아랍어고요. 그리고 이 지역은 건조 문화 지역은 종교가 중요한데요. 바로 사람들이 무슨 종교를 믿냐면 바로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믿어요. 이슬람교.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농사가 짓기에 매우 불리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유목이라든가 떠돌아서 가축을 키우는 유목이라든지 또는 물이 있는 오아시스라든지 이런 오아시스 지역이나 또한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못 끌어서 하는 관계 농업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문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문화 지역은 어디냐면요. 우리 실제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도요. 사하라 사막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아프리카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이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이에요. 사하라 사막 남쪽 지역.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아프리카라고 하는 바로 사하라 사막의 남쪽 지역을 의미한다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이 지역은 굉장히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해요.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종교도 뭐 특정 종교가 있는 게 아니고 부족 중심이라든지 원시 종교들 옛날부터 사람들이 믿어오던 종교들이 내려오는 특징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라는 거예요. 부족 중심의 공동체 문화다. 그리고 이 지역은 공통적으로 요것도 중요해요. 이 지역을 이해하는 역사적인 키워드가 바로 오랜 유럽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역사가 있었던 지역이다. 라는 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문화에는 이러한 유럽의 식민지 영향도 아직까지 강하게 남아있는 특징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볼 지역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입니다.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인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은 어디냐면요. 바로 인도차이나 반도예요. 그래서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해서 어디와 어디냐면 인도 대륙과 위치가 어디냐면요. 위치를 인도와 중국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해서 선생님이 지도를 잠깐 그리면 요렇게 인도가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중국으로 갑니다. 여기가 인도고요. 여기가 중국이에요. 이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요 지역,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는 요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불러요. 반도라는 것을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요. 육지가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곳을 반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인도, 차이나, 반도 일대다.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은 과거부터 우리 사진을 보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죠? 그렇죠. 모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지역은 무엇을 많이 한다? 그래서 이 지역의 경제활동은 주로 벼농사 중심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벼농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인종,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이 지역은 인종, 종교, 언어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문화도 떠다, 굉장히 문화가 다양한 문화가 발달을 한다. 문화가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거 우리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문화 지역에 대해서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입니다. 오세아니아 지역은 대표적인 국가 어디냐면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뉴질랜드가 가장 대표적인 국가고요. 그 주변에 또 여러 섬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우리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 그러니까 대륙으로 따지면 우리 오세아니아 대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오세아니아 대륙의 가장 오세아니아 문화 지역은 바로 요 키워드가 중요해요. 여기는요, 주로 사람들이 어디에 왔냐? 영국계 백인들이 이주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오면 백인들이 이주해온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주민들 대부분이 영국계 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문화가? 유럽 문화가 전파가 되었다. 유럽 문화가 전파가 됐고 유럽 문화가 굉장히 우세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있었던 원주민 문화가 쇠퇴를 하게 되는데요. 원주민 이름 조금 알아두도록 할게요. 호주에 있었던 어보리진, 요 사람들은 호주의 원주민을 어보리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에 있었던 원주민을 마오리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래는 어보리진과 마오리족이 살고 있었고 이들의 문화가 강했는데 영국계 백인들이 이주해오면서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요. 이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들의 문화가 굉장히 강해지고 상대적으로 원래 있었던 원주민의 문화가 굉장히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북극문화지역입니다. 북극문화지역은 어디에 있는 지역이냐? 굉장히 극지방이니까 추운 지역이겠죠? 그래서 북극해 연안에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툰드라 기후지역입니다. 툰드라 기후지역에서 나타나고요. 이 지역 사람들 당연히 추우니까 농사가 안 되겠죠. 지금 사진만 봐도 눈하고 얼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 경제생활이 술록이라는 것을 유목을 합니다. 술록이라는 동물이 있어요. 사슴류인데 굉장히 큰 사슴이에요. 얘들을 유목을 많이 하고 주로 사냥으로 많이 먹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우리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글로 아메리카 인데요. 위치가 중요해요. 앵글로 아메리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우리 이제 북아메리카 요거 참고적으로 조금 공부를 조금 해보도록 할게요. 아메리카 대륙은 구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리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어떻게 하냐?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구분하거든요. 근데 문화적으로 구분한 기준이 조금 다요. 문화적으로 또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앵글로와 라틴 아메리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앵글로 아메리카가 뭐고 라틴 아메리카가 뭔지 지금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역을 구분할 때 앵글로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라고 써요.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앵글로 아메리카에 속한 나라는 단 2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바로 어디냐? 미국,
캐나다,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국가들이죠. 미국과 캐나다 단 2개 국가만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에 속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메리카 대륙의 나머지 지역들은 미국과 캐나다를 뺀 나머지 국가들은 전부 다 무엇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 해당이 되고요. 우리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 미국과 캐나다만 무엇이다?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이다라고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은요, 특히 세계적 산업지대입니다. 세계적인 산업지역이면서요, 영국계 백인 문화가 나타나요. 영국계 백인 문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영국계 백인 문화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 영국계 백인을 앵글로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앵글로족의 문화가 나타난다 해가지고 앵글로 아메리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특히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에 의해서 이민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계 백인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뿐만 아니라 여기 뭐 라틴 지역에서도 올라오는 사람들, 아시아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 여러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이 이민자들로 구성된 국가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민족 구성이 굉장히 복잡하고요.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앵글로 아메리카 문화 지역은 한 가지 문화가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한 영국계 백인 문화가 중심이 되지만 다양한 사람들로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민족들의 문화가 뒤섞인 이러한 형태 문화가 나타난다는 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 지역 한번 보도록 할게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우리가 어디냐? 바로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중남부고요. 종교가 특이해요. 종교가 중요합니다. 종교는 바로 가톨릭교. 그러니까 성당을 주로 다녀요. 이 지역 사람들은. 가톨릭교가 성당이에요. 그래서 성당을 주로 다닙니다. 그럼 이 지역을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요게 중요해요. 앵글로 아메리카는 영국계 백인 문화를 받아들였다 했어요. 근데 얘들은 라틴계 백인 문화입니다. 라틴계 백인 문화를 받아들여서 이와 관련된 문화가 발달한데요. 이 라틴계 백인 문화가 주로 어디냐? 스페인, 포르투갈의 문화적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라틴족들이에요. 라틴 계열의 민족들의 사람들이 이 문화가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을 넘어가게 되는데 이 중남부 아메리카 지역이 전부 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에스파냐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런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당연히 이 지역의 문화가 이 중남부 아메리카로 넘어오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 지역의 라틴 아메리카 문화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혼혈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이 섞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 요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렇게 어떤 사람들과 혼혈이 되었냐에 따라 가지고 뭐 메스티소, 물라토, 삼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혼혈족들이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 혼혈족들이 존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세계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